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슬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력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마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매에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스스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매매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거래량이 터졌을 때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발굴해서, 종목을 발굴해서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메모를 해가면서, 이럴 때에는 이런 흐름이 나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움직여 갔구나, 그 데이터를 만들면서 6개월만 지켜보시고서 투자를 하신다면 거의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꿈을 분명히 이루게 되실 겁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매매 방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SNS나 다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다가 올려놓으시면은, 자신의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으시면 여러분한테 크게 이렇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선이라는 것은 그 세력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은 분명히 세력들도 다른 방법을 또 찾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어디 웹상에다가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재미난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끔 교육을 하다가 이렇게 듣는 얘기 중에 한두 가지가, 많이 듣는 얘기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증명을 하면서 매매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니까 나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팔 것이고,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중장기 가치 투자도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사야 할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나는 이 종목들을 중장기 투자로 어느 자리에서 산다, 어디에다가 난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알려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다 보니까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옛날 습관이 나오고, 주변의 분위기라든가 다른 어떤 이야기에 휩쓸려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마는 거죠. 그 고리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투자는 외롭게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남의 도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게 족쇄가 되고, 그거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2001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반에 미국의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승승장구하던 국내 기업들과 코스닥 회사들도 무차별적으로 폭락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그거를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 피해를 봤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행히 수익을 잘 뺐지만 그 수익을 또 다시 다른 곳에, 장애 기업에 이렇게 또 투자를 잘못해서 많은
정말 거덜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손실도 봤습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제가 시세판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외국인 그림자 매매 기법, 기관 그림자 매매 기법, 그리고 중장기 가치 투자 이런 거에 심취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매매 방법으로 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나 캔들이나 거래량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저의 절대적인 매매 기준이 돼서 그 방법과 기술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차별적인 폭락이 나오면서 하염없이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지켜보다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요. 마땅히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서적이 국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번역 서적만 일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멍 때리며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 상태로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상한가를 들락날락하면서 막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습니다. 폭락장에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유심히 보다가 희한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막 내려가다가 급등하다가 내려가다가 급등하다가 이걸 반복을 하는데 그 모양새를 보는데 그게 막 춤을 추면서 그 변하는 모습이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를 그냥 매매도 안 하고 뚫어져라 차트만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한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시간에 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그냥 띵 하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띵 하면서 깜짝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때 개발한 것이 캔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캔들에도 법칙이 있었구나. 저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캔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서 캔들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다음 날, 일주일, 한 달 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갈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종이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면 얘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지켜보자.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다 그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전율이 솟구치고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정말 그냥 움직이는데도 힘이 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희열과 기쁨을 만끽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 캔들의 법칙을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캔들의 법칙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자유를 찾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스스로 매매를 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오로지 캔들 하나만 보고 말이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7년 전에 일본의 오사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혼마 무네히사. 그가 오사카의 곡물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에 쌀 거래에 대한, 곡물 거래에 대한 어떤 희열을 느껴서 쌀 거래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쌀을 사고 팔면서 큰 돈을 벌어보고 또 큰 돈을 잃기도 했죠.
257년, 그러니까 2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쌀을 사고 팔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니,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쌀값이 움직이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파악해서 거래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을 끝도 없이 이 사람은 했습니다. 당시에 거의 세계에서 최초라면 최초로 할 수 있는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쌀 경작지에 대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그 땅에서 1년 동안 수확할 그 경작지에서 나오는 양만큼의 그 수확량을 미리 매수를 해서 그 권리를 매수해 가지고 사고 파는 그때 당시에 그런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고 파는 게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은 파생 상품, 그러니까 선물 거래, 옵션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선물 거래를 하면서 혼마 문해이사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파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야말로 밥만 축내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던 거죠. 절에서 한 스님의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에 다시 내려옵니다. 깃발을 보고서 혼마에게 스승은 그 절의 주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깃발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혼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깃발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네. 지금까지 혼마는 모든 투자에 대한 것들이 다 외부의 변수나 다른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요동을 쳐서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움직인 거지 깃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고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공부를 한 거죠. 쌀거래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얼마만큼, 장중에 얼마만큼 올라갔는지가 중요하겠구나. 또 얼마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중요하겠구나. 그것을 발견해서 아주 단순하게 4단계로 구분해서 하나의 막대기에다가 그거를 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약했던 거죠. 그러다가 역시 골방에 앉아서 호롱불에다가 심지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넣고 가만히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는데 그 호롱불을 쳐다보고 있는데 호롱불이 쭉 타다가 기름이 거의 떨어질 쯤 다시 쭉 내려와서 흔들리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호롱불이 또 높아졌다가 확 퍼졌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 모양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세를 부르면서 손뼉을 쳤겠죠.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캔들 차트였던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호롱불에 비춰서 그 그림자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낸 거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냈는데 훗날 후 세대들이 그 모양이 마치 양초 같다 해가지고서 캔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든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량과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나오는데 그 캔들의 법칙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혼마 문해이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혼마가 그것을 창시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거래의 신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죽을 때에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 캔들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보통 캔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게 보는 캔들이죠. 근데 이 모양의 캔들을 가지고 캔들 2개를 겹쳐놓고 3개를 겹쳐놓고 해서 까마귀형, 흑운형, 드래곤플라이형, 비석형, 영망치형, 샛별형, 별별별 얘기들을 다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책에도 나오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실전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살짝만 도움이 됩니다. 실전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캔들을 잘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이 쉽다라는 것은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함을 알려면은 캔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이 될 수가 없겠죠. 안 해봤으니까 실전을 통해서. 근데 제가 거의 30년 정도 이 캔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으니까 캔들의 법칙을 만든 거니까 저는 그만큼 오랜 기간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들어낸 거니까 25년, 27년 이상의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단축시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것을 제가 대신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늘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참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개의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들은 전 세계에서 똑같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어떤 것을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접목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캔들의 법칙 과학이다. 거래량 법칙 과학이다. 이동평균선의 법칙도 과학이다. 과학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내는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거고 일기예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캔들입니다.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이 캔들을 비트코인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임의의 날짜에 비트코인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저것만 맞고 다른 건 또 틀리는 거 아니야? 날짜가 다른 걸 보여서 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이 차트를 똑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검증이 되겠죠. 이 캔들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봉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봉도 똑같지만 주봉을 이해하시면은 일봉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그래서 과학이니까 보고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날 이건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다 똑같아요. 캔들의 법칙은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거래량 없이 움직이다가 여기에 장대 양봉의 캔들을 만들었죠. 눈에 보이시죠?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면서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꼬리를 달면서 안 깨고 움직이고 있죠. 이 자리 근처를 안 깨죠. 깼다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올려놓고 있죠. 이 자리를 안 깬 겁니다. 이게 캔들의 급소 자리입니다. 급소 자리를 안 깨고 움직였더니 이런 그림이 나온다. 여기에 장대 양봉을 만들고 캔들의 급소 자리를 만들고서 안 깨고 움직이고 있죠.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박 4일 안에 못 올려놓으면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된다. 하락이 나오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 캔들, 밑에 있는 캔들. 여기를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밑에. 그러면 여러분들 캔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옆에 캔들을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것만 알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가고 얼마까지 떨어질지를 거의 90%의 확률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종목 못 갑니다. 이 종목 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이걸 얘기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야, 그거 신기하다. 마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진짜 우수저가 말하는 게 맞네. 그럼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떨어지고 하겠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내는데 저는 2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진짜 만세를 부르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도 배부르고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그만한 어떤 강렬한 이 희열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대리만족이지 그렇게 큰 감회나 희열을 못 느끼실 겁니다. 정상적이면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걸 알고 싶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감동과 희열이 지금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할 때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미래를 아는 거니까,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를 안 깰 거다라는 생각, 이 자리를 안 깰 거다라는 생각이면 단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옆 캔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장대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갭으로 올라가다가 옆에 있는 이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꼬리의 영향을 받아서 꼬리 닫고 내려온 거죠. 여기에서 멈췄지만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긴 꼬리를 단 거는 이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이 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오후장에 내려와서 금요일 날 여기를 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를 깨버리니까, 급소자리, 캔들의 급소를 깨니까 어디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또 내려오는 겁니다. 이 밑에까지요. 이 캔들 밑에까지. 그러니까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올라갈 때 왜 떨어졌어요? 이 캔들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왜 못 올라갔어요? 이 캔들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왜 못 올라갔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 받으니까. 이래서 못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만약에 볼 수 있는 안목만 생긴다. 그러면 내일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 자리를, 이 자리를 뛰어넘어서 올라가고 쭉쭉쭉 가는 거는 어떤 때에 가느냐. 캔들의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고점 보이시죠? 1억 450만 원. 이 고점을 뛰어넘으려면은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느냐? 세 번, 그러니까 3단계로,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저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방법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떨어지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근처에서 못 올라간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가 다른 종목으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시면은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매매하실 때에 캔들의 법칙과 거래량 법칙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력선을 잘 접목해서 연구하시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10월 2일) 기준의 엔비디아 주봉입니다. 제가 똑같은 논리로 일부러 조금 전, 그러니까 얼마 전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갈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자리 133달러만 넘어가면은 계속 밀리죠. 여기에서 왜 꼬리를 달았다고요? 이 캔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갈 때에 당연히 떨어질 걸 아셔야 돼요. 얘는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 캔들의 영향.
그런데 옆에 캔들이 이렇게 많을수록 얘는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떨어질 때 왜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이 그림에 이 캔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라가면 이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눌림이 나올 것이고 빠르게 올라가면 오전에 그러면 오후쯤에 거래량이 여기보다 더 터지면서 이 자리 올라가면은 이 근처까지 갈 것이고 이 자리 근처에서 눌림 나왔다가 안 빠지고 움직이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다음 날 또 이 자리까지 갈 것이고 이 자리 근처에서 다시 안 빠지고 움직이면서 급소자를 안 깨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저 고점을 뛰어넘으려면은 세 가지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갭상승. 갭상승으로 이 자리를 뛰어넘어서 안 깨면은 이거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갭상승이 안 나오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반드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밀렸다가 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또 밀립니다. 계속 밀립니다. 제가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를 미리 저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안 밀리고 계속 가면은 너 어떡할래? 이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확률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확률은 10%입니다. 그렇게 올라갈 확률은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와서 올라갈 확률, 장대 양봉으로 여기를 치고 올라갈 확률,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려면요. 이 자리를 뛰어넘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를 뛰어넘는 방법. 갭상승, 장대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거래량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저 거래량을 앞에 터졌던 이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한 거래량으로 올라간다. 속임수입니다. 올라가도 대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의 상한가 급등주들이 막 올라갔다가 막 급락이 나왔다가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래량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래량이 충족되지 않으면 속임수 반등인 겁니다. 그래서 올라서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얘는 왜 못 올라가는지, 올라가면 어디에서 밀리는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캔들과 거래량 법칙입니다. 엔비디아를 보셨고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주봉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좀 터뜨리고 위에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쭉 가서 보세요. 여기에 올라갔다가 영락없이 떨어져 버렸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거래량으로요? 못 올라갑니다. 저 앞전에 터진 거래량 대비 위에서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는 했지만 위에서 팔아먹으면서 내려온 거니까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거래량 이상 터지면서 안 빠졌다면 가는 겁니다. 옆에를 올라가다가 왜 또 실패하는지 아세요? 거래량 법칙. 캔들, 옆에 캔들의 영향. 그러면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 가지 방법. 갭상승이 나와서 안 빠지면서 올라가든가 장대 양봉으로 이 앞전의 거래량을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든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안 빠져야 됩니다. 단 한 호가라도 이 밑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이 고점 밑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그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방법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종목은 저 자리 근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래를 내가 아는 거죠, 미리. 올라가면 또 밀릴 거다, 올라가면 또 밀릴 거다. 갭상승이 나왔다, 아, 그럼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앞전보다 훨씬 터진다, 돌파하려고 하는구나.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안 빠지는데 급소재를 안 깬다, 아, 여기 가려고 하는구나. 알잖아요. 재밌는 겁니다. 아마 기술적 분석에 아주 간단한 심플한 기술적 분석에 목마르셨던 분들은 오늘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것을 잘 보시면서 본인이 매매하는 종목을 잘 접목해 보시면은 소름이 쫙쫙 돋으면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왜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 떨어졌을 때에 왜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캔들의 법칙입니다. 이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얘는 왜 못 올라갔다고요? 옆에 캔들. 왜 떨어졌어요? 옆에 캔들. 점진적으로 올려서 당겼는데 또 밀리는 거 옆에 캔들. 요거를 보면은 캔들의 법칙만 가지고서도 단타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 장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캔들의 법칙으로 매매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재미나게 말이죠. 국내 금시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캔들의 법칙은 다 똑같습니다. 왜 못 올라가는지 아시죠? 이 그림이 왜 나왔는지 아시죠?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올린다고요? 못 올라간다. 절대 못 올라간다. 이 자리에 내려오면 왜 반등이 계속 나왔던 걸까요? 캔들의 법칙.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3박 4일 동안 깨면은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된다. 근데 깨지 않으면은 이 자리 근처가 단기 바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올라가면은 이 거리랑 갖고 못 올라가면은 계속 고점이 된다. 고점이 된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종가로 뭐가 나와야 돌파가 가능하다고요? 갭상승. 저 자리를 고점을 돌파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갭상승에서 이 자리를 안 깨고 움직이면은 이거 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법칙은 어떤 종목이든지 전 세계 어떤 상품이든지 우슬초가 알려드리는 이 캔들과 거래량 법칙은 과학이기 때문에 다 접목이 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증시 어떤 것도 다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코스피 주봉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못 올라가는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 캔들의 법칙을 통해서 감이 좀 오시게 될 겁니다. 2700선 근처에서 떨어지고 나서 못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못 올라갔던 자리.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올라갔다면 밀리죠. 근데 어느 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거래량을 잡아먹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려놓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지대인데 캔들의 법칙 때문에 지지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를 갭으로 깨면서 내려왔죠. 그럼 이 캔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이 캔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캔들의 영향. 여기에서 만약에 더 밀렸다, 그리고 못 올라갔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깨면 어디요?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급소 자리라는 것을 깨면은 캔들은 90% 확률로 그 다음 밑에 자리까지 꼭 내려오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급소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 자리를 깨고서 3박 4일 동안 못 올리면은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밑에 그 다음 급소 자리까지 또 내려오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길게 당겼습니다. 여기를 다시 지지시키고 있죠. 그러면 내려오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자리가 단기 다중 바닥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를 깨고서 또 못 올렸다.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이 자리에 와서 또 급반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2700선 근처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못 올라가느냐? 추가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다가 여기서 왜 밀렸는지는 월봉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서 지지를 못하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죠. 이 중요한 캔들의 급소 자리를 깨면은 그 자리가 다시 저항선이 되면서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또 밀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또 올려놓겠죠. 세 가지 방법. 전진 쪽으로 올려놔서 3박 4일 동안 안 빼거나 주봉이면은 3주에서 4주 동안 안 깨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갑니다. 다시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고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캔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갈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이거는 코스닥의 주봉에 똑같은 같은 요일에 같은 날짜에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쭉 보시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또 변화가 좀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왜 못 올라가는지는 눈에 보시고 더 올라가도 분명히 밀렸을 거예요. 950선 이 위에.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고요. 중요한 자리를 안 깨려고 하다가 깨버리죠. 깨고 나서 못 올리죠. 그리고 나서 급락 나왔다가 다시 또 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캔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러면은 이 850선 근처까지만 가면은 코스닥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도 또 밀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안착해서 언제쯤 올라가느냐? 안 깨고 이 자리를 안 깨고서 적어도 3주에서 한 달 동안은 움직여야 됩니다. 3주에서 한 달 동안. 그리고 나면은 점진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럼
가장 강력하게 또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까요? 920포인트 넘어가잖아요. 믿으세요. 다시 또 강력하게 조종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기술적인 것만 보고서도 제가 왜 못 올라가는지, 어디 올라가면 강력하게 조정이 또 추가로 나오는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 이것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알아내는 그것이 어려운 거지, 알아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 순간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잘 보고 습관화되잖아요. 이 차트를 보는 습관을 기르시잖아요. 그러면 눈이 환하게 보입니다. 올라가면 또 밀릴 거다, 올라가면 또 밀릴 거다. 어디에서 눌림이 나오면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안 밀리겠구나. 그럴 때 눌림이 나올 때 저점에서 내가 들어가서 갈고 홀딩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는 훈련을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매매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엄청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고수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현재 실전으로 매매해서 계좌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전으로 알려줄 수 있느냐. 만약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검증해서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은 실전에 대한 고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고수는 맞을 수 있어도 실전에 대한 고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보통은 전문가나 많이 아는 사람들은 뭐 경제적인 지표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장황하게 막 세상에 돌아가는 막 이거 얘기하고 업황 이야기하고 종목의 가치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좀 방법이 좀 다르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 분석,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서 어떻게 매매하면은 안전하게 여유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실전의 관점에서 좀 더 쉽고 그리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직업이,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직업이 아시다시피 실전 투자로 매매해서 먹고 사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매를 해서 살아가는 게 제 본 직업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 친인척한테도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잘 배워두면은 분명히 경제적 자유함을 찾을 수 있다. 스스로 혼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할 수 있는 게 검증을 해냈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신기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주봉의 모습이고요. 이 자리가 계속 지지가 되는군요. 그렇죠? 올려놓고 나서 안 깨던 자리가 15만 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자리이든지 캔들로 장악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한동안 오랫동안 깨지 않으면은요, 그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만약에 강력한 지지선이 깼다, 종가 기준으로 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지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세력입니다. 그럼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 자리를 깨는 순간 강력한 저항이 돼버리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깼느냐 안 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요번에 업황이니 뭐니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면서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따로. 그런데 절묘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얼마요? 15만 원. 터치하거나 깰 때. 그러면 여기 15만 원을 깨고 있을 때에, 이 떨어졌을 때에 누가 샀을까요? 믿으세요.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리에서 사서 얼마큼 수익이 났는지를 실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왜 샀는지 알겠죠? 그러면 그 보신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캔들의 법칙과 거래량 법칙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샀을까요? 깨고서 복구를 못 시킨다? 그러면 전 팔 겁니다.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팔지 않으면 이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8%, 20%가 넘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에요. 하이닉스가. 이게 지금 주봉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다시 이 자리에 또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갑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은 위로 여기 깨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자리 근처에 예를 들어서 20만 5천 원 근처에 진입하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으세요. 또 밀립니다. 올라가다가. 그럼 그 자리에서 밀렸다가 이 자리를 돌파해서 강력하게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아까 분명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갭 상승이 나오거나 장대 양봉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 급소 자리를 돌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안 빠지던가. 근데 그럴 가능성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10% 확률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90% 확률에 베팅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90% 확률에 베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올라가면 다시 팔아야 되는 거고 내려오면 사야 되는 거고 깨면 던져야 되는 거고 그 원칙과 룰을 만들어서 매매하고 투자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 진정한 투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서 못 올라가면 물리면 장기 투자자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냥 모르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원칙을 만드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는 반드시 팔아줘야 되는지 중장기 가치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투자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다. 종목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사는 것도 아니다. 뭘 산다고요? 가격을 사는 거다. 내가 가격을 어느 자리에서 얼마만큼 싸게 사고 어느 자리에서 얼마만큼 비싼 자리에서 팔 것인가. 그거를 사고 파는 거. 그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목을 샀다고 해가지고서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샀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은 투자가 된 게 아니죠. 투기가 돼버린 거죠. 누군가는 샀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들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다 물려버린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이상 고점을 돌파하다가 실패하잖아요. 못 올라갑니다. 어느 한 고점을 만들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데 3번을 두들겼다. 근데 3번 고점에서 밀렸다. 믿으세요? 반드시 급락이 나오거나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몇 가지 룰을 자기만 만들어서 스스로 만들어서 적어서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해 나가신다면은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뭐 세상에 뭔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빠르빠르 내고 막 그럴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혹시 없을까 해서 유튜브도 들락날걸고 다른 뭐 이것저것 방송도 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기술이나 매매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은 30년 넘는 동안 검증된 데이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 급등하는 종목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 그걸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들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인드로 사고 파느냐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매매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게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서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건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장담컨대 여러분 해답을 얻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부를 하는데 이 35년 동안 쉬지 않고 실전 투자를 해왔던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쉬지 않고 이렇게 실전으로 매매를 해서 투자해서 살아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 어떤 사람도 다 공백기가 있든지 안 하든지 포기하든지 갑자기 뭐 이렇게 운 좋게 수익이 나든지 그런 것이지 그렇게 길게 데이터를 만들고 해온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해답을 여러분이 못 찾는다? 그러면 아마 기술적 분석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답을 찾기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 알려드린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고 기억해 두셨다가 3개월에서 6개월간 재미삼아 검증을 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확신이 들 때 그때 본격적으로 자금을 조금씩 투입해서 매매를 하시면 그리고 그 1년 이상 검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 신화를 이루어내게 되실 겁니다. 현대차의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 똑같죠. 급소자리를 만들고 급소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봉의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터뜨렸죠. 그런데 안 깨고 종가 기준으로 급소자리를 안 깨고 움직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30만 원 근처에서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거야. 옆에 캔들의 영향 받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쭉쭉쭉 계속 가야지 왜 떨어진 거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캔들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왜 꼬리를 달고 계속 반등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매집 세력이 존재하고 세력이 존재하니까 이 자리는 안 깨려고 하는 겁니다. 깨면 추가하라, 깨면 추가하라. 근데 안 깨고 움직이면은 이 자리 또 내려오잖아요? 조만간에 또 반등 나옵니다.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밀리는 거죠. 장대음은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올라가면 또 밀릴 겁니다. 올라가면 또 밀릴 겁니다. 올라가면 또 밀릴 겁니다. 그러면 이 밀리는 거를 안다면은 단기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현대차의 장기 비전을 보고 내가 증장기로 홀딩하겠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칙을 지켜서 캔들의 법칙으로 사고 팔아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밀렸을까요? 월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묘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리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캔들의 법칙, 앞에 캔들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느닷없이 밀렸던 것은 보이지 않았던 월봉으로 보니까 저 자리가 매도 급소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을 받지 못하니까 쭉 밀렸어요. 이 거래량 갖고 여기로 올라간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임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현대차가 이 자리에서 밀릴 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캔들이 알려준 겁니다. 올라가도 이 거래량 갖고 올라가면 또 밀릴 거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게 얼마나 과학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석 플레이로 움직이는 캔들의 법칙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꼬리를 다른 거 장대 양봉,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장대 양봉인데 매집은 이루어졌는데 누군가는 또 이만큼 팔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력끼리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내려오면 캔들의 법칙 때문에 이 수익률이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이 자리 근처에 내려오잖아요.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점진적으로 깼습니다. 거래량 없이 깼죠. 그 다음 캔들의 급소자리까지 또 내려왔죠. 그럼 이 자리를 깨거나 이 자리를 터치해서 깼다. 종가 기준으로 깨서 3박 4일 동안 못 올렸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안 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왜 밀렸어요?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올렸어요? 캔들요. 꼬리 달렸어요? 옆에 캔들의 영향. 그러면서 거래량을 또 터뜨리고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또 꼬리 달았어요? 옆에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다. 그러면 저 종목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이 뒤에 거를 보지 않아도 어떻게 움직여 갈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세력선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캔들의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캔들의 법칙을 거래량 법칙과 잘 조화를 해서 지켜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천하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늘이 솟구칠 정도로 놀라운 경험들을 끝도 없이 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됐든 어떤 상품들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다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만세를 분명히 부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다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슬초였습니다. 고맙습니다.